자, 이어서 해봅시다. 이제는 서양의 관점이에요. 자,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관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 3단원의 직업윤리 할 때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일단은 조금 대략적으로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라톤은 우선 이 세상을 두 개로 쪼개서 봤어요. 그것을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두 개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데아의 세상과 현실의 세상으로 나뉘어진다. 이 이데아의 세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지계라고 합니다. 알 수 있는 세상. 반면에 이 현실계를 가시계, 볼 수 있는 볼 시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너무 이상하네. 다시 써줄게요. 볼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나누었어요. 자, 이 플라톤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모든 것의 원형, 가장 궁극적인 조음, 완전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데아라고 불렀어요. 이 이데아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은 되게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영어로 쓰면은 이게 이데아예요. 영어 아이디어죠. 이게 그리스어 이데아입니다. 어떤 것의 원형이 되는 것, 완전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이데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의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대단히 여러 가지 의자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교실에 있는 참 좋지도 않은 의자 있죠. 뒤로 빡 쏘그리면은 뿌지직하고 볼라지고, 또 그냥 쭉 다리를 펴고 있으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렇다고 또 행사가 있어서 의자를 들고 가려고 하면 또 겁나 무겁고 불편하죠. 반면에 또 뭐 여러분 집에 어떤 의자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좋은 의자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의자들 있잖아요. CD 땡땡들, CD 땡,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로 좋은 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PC방에 가면은 또 게이밍 의자들 겁나 편하잖아요. 요새 또 막 리클라이너라고 해서 다리까지 쫙 펴지고 거의 누울 수 있는 의자, 무중력 의자 이런 것도 있죠. 참 되게 많은 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가 바뀌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의자라고 하는 것도 점점 더 편해지고 좋아지고 재질의 변화도 생기죠. 그런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앉고 만질 수 있는 이 의자는 다 불완전한 의자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가장 완벽한 의자는 무엇이냐? 바로 이데아의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학교 의자, CD땡, 뭐 PC방 의자 다 이 의자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해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의자는 이데아의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쌤이 이 의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의자는 쌤은 개인적으로 쌤 자가용에 있는 의자를 제일 좋아해요. 자가용 의자가 참 좋아요. 여름에는 통풍 시트라고 해서 바람이 송송 올라오고 겨울에는 온열이라고 해가지고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반면에 교무실에 쌤이 업무용으로 앉아있는 의자는 오래 앉아있어도 또 허리가 아프진 않아요. 근데 또 문제가 있죠. 무거워요. 또 자동차 의자를 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장점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장 이상적인 의자는 현실계에는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불안전해요. 지금 우리가 최신 휴대폰 갤럭시 S20가 있죠. 10년 뒤에는 똥폰이겠죠. 10년 뒤에 똥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최신 휴대폰이지만 아이폰 11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신형이지만 10년 있어봐요. 똥폰이 될 거예요. 10년 뒤에 과연 우리가 또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까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갤럭시 S1, S2, S3, S5, S6, S8, S9, S10, S20 다 불안전하다. 불안전한 현실계예요. 불안전하고 계속해서 변해요. 변합니다. 그런데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것을 추구해야겠습니까? 완전한 것을 추구해야겠습니까? 완전한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불완전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이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 현실계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이데아계는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이데아계는 우리의 이성으로서 파악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현실계는 감각되죠. 우리는 이 볼펜을 만질 수 있고 분필을 만져서 알 수 있잖아요. 보아서 알고 만져서 알고 들어서 알고.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는 육체 플러스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데아를 인식하는 주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몸뚱아리로 공부를 하긴 해요. 쌤은 몸뚱아리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쌤은 손으로 쓰면서 하는 공부 좋아합니다. 몸이 기억을 해요. 반복을 하다 보면 기억이 되니까. 근데 플라톤은 결국 이 공부라고 하는 것,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은 영혼, 이성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 몸뚱아리는 이데아를 탐구하는 것에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몸뚱아리가 계속해서 태클을 걸잖아요. 때가 되면 배고프다고 밥 먹으라고 태클 걸고, 때가 되면 쉬어라고 자라고 난리 부리고,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좀이 쑤신다고 난리를 부려요.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말짱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데아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데아를 파악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철인이라고 합니다. 철인, 철학자예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존재들. 그런데 우리는 이 철학자가 될 수 있지만 육체적 한계로 인해서 힘들어요. 쌤, 지금 이 수업을 찍는 이 시간에는 아침을 먹고 왔기 때문에 든든해서 수업이 잘 돼요. 문제는 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날이 더워지니까 땀이 나기 시작해요. 수업을 힘들게 하는 거죠. 육체가.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한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죽으면은 기능이 스톱하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뇌가 스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육체적 기능은 스톱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원전이니까 플라톤은 이 영혼은 불멸한다고 봐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스톱하지만 영혼은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봤죠? 죽고 나서 하데스가 있는 지옥에 가기도 하고 올림포스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영혼이 남아서 가장 궁극적으로 완벽한 이데아를 관조할 수 있게 해준다.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데아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그렇다고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서 1년 365일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 잠도 안 자도 되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계속 공부만 할 수 있는 그것이 플라톤은 죽은 이유라고 본 거예요. 플라톤의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썩 안 좋아 보이죠? 1년 365일 공부만 한다. 다음 에피쿠로스.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역시 고대 그리스 시대인데 로마 시대까지 얼추 간다고 보면 됩니다. 즉 에피쿠로스 학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소극적 쾌락주의라고 해요. 자, 쾌락주의가 뭐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관점이겠죠. 근데 여기에 소극이라는 관점이 붙어요. 이게 왜 붙냐면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달성하기도 힘들고 추구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을 때는 10,000원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지만 10,000원이 생기면 10만 원이 갖고 싶고 1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이 갖고 싶고 1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계속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맨바닥에 이불만 있어도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 매트리스가 깔면 더 좋을 것 같고 라텍스를 깔면 더 좋을 것 같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소극적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소극적 쾌락주의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곧 쾌락이라는 거예요.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것이 곧 쾌락이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한 개 더 하고 갈게요. 원자론적 유물론. 말이 좀 어려운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유물론이에요. 오직 물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물. 오직 물질.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 물질이 뭐냐? 원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 물질입니다. 영혼,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자, 그럼 이 물질은 어떻느냐? 소멸하죠. 형태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이죠. 두려운 것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꾼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된다. 그게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 감각이 없어지죠. 육체 소멸하니까. 그 다음에 영혼의 인식도 소멸하죠. 그럼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죽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죽었을 때는 내가 없고 살아서 내가 있을 때는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럼 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짐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다. 그럼 고통이 아니면 결국 쾌락으로 간다는 거죠. 에피쿠로스 아파의 관점입니다. 우린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피쿠로스 아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네? 자, 마지막 칸이 좀 애매하네요. 어디겠지? 자, 실존주의의 하이데거라는 아저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실존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주체적 삶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겠죠. 나에게 맞는 나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누가 선택하는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주체적 삶이에요. 그것을 실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자, 이 하이데거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현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 존재는 죽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고 불가피하고 일회적으로 다 온다고 했죠. 우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유한성을 장악하는 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주체적 삶이 가능하다. 주체적 삶이 가능하다. 지금 여러분이 18살이니까 뭐 앞으로 80년 정도 더 살 거라고 보고 대충 뭐 오늘 일어나서 출석 체크했다가 다시 잤다가 뭐 이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뒤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대충대충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끝이 있는 시간인데 함부로 허비하진 않겠죠. 우리가 태어났지만 언제 떠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개는 부모보다 일찍 죽는 거죠. 참 큰 불효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은 부모를 이제 산에 갖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들 하죠. 부모님보다는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효도고. 그래서 일단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뭐 요절할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 거냐.
나중에 되게 많은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좀 크게 남는 것 같아요. 쌤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행위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범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여러분 삶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유한한 삶을 자각하고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것을 오늘 하지 않았을 때 후회가 된다면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동서양에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배웠습니다. 이 관점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뭐 사상가의 지문이 나오고 뭐 맞는 거 틀린 걸 고르라는 식으로 나와요. 비교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 6개의 관점 정도는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수요일부터는 대면 교실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